사람의 평판은 바람과 같고 스스로 세운 기준만이 뿌리가 된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면 내 삶의 주인은 이미 내가 아니게 된다고.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쥐는 것이 거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면 그대는 이미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 말 한마디 고르고 행동 하나에 눈치를 살피며 칭찬 한 줄에 하루가 달라지고 비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는 삶. 그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손에 조종당하며 끌려가는 것인가? 다사는 200여 년 전 유배지의 차가운 방에서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 자리라고.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회복할 수 있으나 한번 남에게 넘겨준 마음의 주권은 스스로 되찾지 않는 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 말이 당신의 가슴을 찌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주인 자리를 내어준 채 살아왔다는 증거일 것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더 예뻐야 하고, 더 잘나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며,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다사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쳤다. 바깥을 향해 뻗은 손을 거두어 들이고 안으로 향하는 눈을 뜨라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가 삶의 진짜 척도라고. 이 영상은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려는 것이 아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따뜻하기보다 차갑고 부드럽기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그 냉정함 속에 진짜 해방의 길이 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마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지. 다사는 그 길을 이미 걸어갔고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남겨두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 보자. 1장. 남의 평판을 좇는 자는 바람을 주인으로 삼는다. 정약용은 인간의 근본적 어리석음을 이렇게 진단했다. 남의 평판을 좇는 자는 바람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 같다고. 바람이란 무엇인가? 어제 동쪽에서 불던 바람이 오늘은 서쪽에서 불고 아침에 잔잔하던 바람이 저녁에는 거세어진다. 방향도 없고 일관성도 없으며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변덕스러운 바람 위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올려놓고 산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리고 어제 손가락질하던 무리가 오늘은 박수를 치는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방향을 바꾸는 삶이 과연 자기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며 자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뒤집는다. 어떤 이가 그대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이가 그대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의 실제 결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칭찬과 비난 모두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통해 걸러진 것이지 그대의 본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 헛개비 같은 평가에 목숨을 거는가? 다사는 유배 생활 18년 동안 이 진리를 몸소 체험했다.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먼 땅으로 쫓겨났을 때 어제까지 그를 따르던 자들이 등을 돌렸다. 권력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가까이 오더니 권력을 잃자 마치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외면했다. 만약 다산이 그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걸었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바깥의 평가가 아니라 안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길렀기에 오히려 유배지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비롯한 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남의 평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오늘 세상이 그대를 칭송한다 하여 우쭐대지 말고 내일 세상이 그대를 비난한다 하여 움츠러들지 말라. 칭송도 비난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 하여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남의 말이 그대를 덮는다 하여 그대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 바람은 어디로 불지 아무도 모르고 바람에 실린 평판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가? 다산의 답은 명확하다. 자기 마음을 주인으로 삼으라.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 떳떳한 마음,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진정한 주인이다. 이 주인을 세우지 못한 자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만다. 그대가 진정 자유롭고자 한다면 먼저 바람을 쫓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려야 한다. 바람을 쫓는 자는 영원히 방향을 잃고 자기 안에 닻을 내린 자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2장 마음이 비어 있기에 타인으로 채우려 한다. 정약용은 인간의 고통을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하늘이 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이 불안하고 조용하면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고 늘 누군가의 말과 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신호이다. 빈 그릇은 작은 바람에도 굴러다니듯 빈 마음은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린다. 왜 마음이 비게 되는가? 다산은 그 원인을 자기 수양의 부재에서 찾았다. 사람이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고 오직 바깥만 쫓아다니면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간다.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성공을 거두어도 허전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목마르다. 그것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것으로는 안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로 불을 끄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듯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마음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 마음의 것이란 다름 아닌 자기 성찰과 수양이다. 현대인들은 유난히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잠깐의 여백도 견디지 못하고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하며 조금만 고요해지면 무언가로 그 고요를 깨트리려 한다. 다산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병든 마음의 증상이다. 건강한 마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고요 속에서도 충만하다. 그러나 병든 마음은 홀로 있으면 불안해지고 고요하면 공허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안을 채우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기를 반복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다산은 먼저 멈추라고 가르쳤다. 바깥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돌이켜 자신을 살피라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초조하게 만드는지, 어디서부터 마음이 비어가기 시작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이 작업은 고통스럽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통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단단한 마음을 세울 수 없다. 다산 자신이 그 과정을 거쳤다. 유배지에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의 동거도 친구들의 왕래도 남은 것이라곤 홀로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뿐이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고 그 고독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바깥의 것 없이도 스스로 서는 마음을 길러냈다. 우리가 다산의 글에서 느끼는 깊이와 무게는 바로 이 내면 수양의 결과물이다. 타인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습관을 버려라. 남의 관심, 남의 인정, 남의 칭찬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하지 말라. 그것은 잠깐은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공허를 남긴다.
마음이 비었다면 그 빈자리는 오직 그대 자신의 성찰과 수양으로만 채울 수 있다. 힘들더라도 홀로 앉아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바깥의 것 없이도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빈 마음은 타인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자기 수양으로만 단단해진다. 3장. 허영과 자존의 차이를 분명히 알라. 다사는 허영을 가장 경계했다. 허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해 남의 입으로 나를 증명받으려는 마음이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겨우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려 하고 뽐내려 하며 과시하려 한다. 옷이 화려해야 하고 집이 커야 하며 직함이 대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깥으로 향한 것이지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허영으로 얻은 인정은 모래성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비가 오면 찢겨나간다. 반면 자존은 무엇인가? 다산이 말한 자존은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이다. 밖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묵묵히 행하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있는 자는 남의 인정이 필요 없고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자는 허영을 부릴 이유가 없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남보다 더 잘났는지, 남보다 더 가졌는지, 남보다 더 인정받는지를 따진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나보다 나으면 시기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못하면 업신여긴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생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항상 위를 보며 초조해하고 아래를 보며 우쭐대다가 결국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다사는 이를 두고 말했다.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은 진짜 자존이 아니라 가짜 자존이며 가짜 자존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진정한 자존을 세우려면 먼저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남과 나를 견주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하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남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고 남이 못 된다고 깔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실력을 쌓으라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요. 진짜 알찬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난다고. 이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느라 정작 실속을 기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허영은 잠깐 달콤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자존은 처음에 고되지만 한번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허영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을 기르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답에 따라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허영을 버리고 자존을 택하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라. 허영은 남의 입으로 나를 세우려 하고 자존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선다. 4장.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정약용은 인간을 냉정하게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미화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직시했다. 그가 본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살기도 바쁘다. 남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대가 어젯밤 걱정하며 뒤척인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 행동 하나를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대만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이 정작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니. 그러나 다사는 이것을 슬픔이 아니라 해방으로 보았다. 생각해보라. 남들이 그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주목 효과라는 함정에 빠진다. 내가 나를 의식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의식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옷에 얼룩이 묻으면 온 세상이 그것을 보는 것 같고 말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사람들은 자기 옷에 얼룩을 걱정하느라 자기 말실수를 후회하느라 바쁘다. 그대의 얼룩과 실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다사는 이를 알았기에 남의 눈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꿰뚫어 보았다. 물론 이것이 남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다만 그는 관계의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대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그들은 그대가 어떻게 살든 별 관심이 없고 그대의 선택이 어떻든 금방 잊는다. 오직 그대 자신만이 그대의 인생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면 놀라운 자유가 찾아온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그대를 주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무관심의 세계가 아니라 자유의 세계이다. 다사는 이 자유를 얻었기에 유배지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 오늘부터 이 진실을 실험해보라. 평소 같으면 눈치 보았을 상황에서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해보라.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발견이 쌓이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이 그대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다. 남들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에게 관심이 없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다. 5장. 인생을 망치는 3가지 집착을 끊어라. 다사는 인간이 집착하는 것을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남의 평가, 둘째는 겉으로 보이는 체면, 셋째는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이다.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든다. 잠깐은 달콤하고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마음을 썩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린다. 다사는 이 3가지를 독약에 비유했다. 먹을 때는 달콤하나 결국 몸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고. 먼저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보자. 앞서 말했듯이 남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바람을 붙잡으려 평생을 보낸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뻐하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낙담한다. 문제는 평가란 것이 그대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똑같이 행동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한다. 그러니 평가를 조차 이리저리 맞추려 하면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기만 지치게 된다. 둘째로 체면에 대한 집착이다. 체면이란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더 신경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못하면서 잘하는 척한다. 이런 가식은 잠깐은 통할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받는 충격은 처음부터 솔직했을 때보다 훨씬 크다. 다사는 체면을 유리창에 비유했다. 깨끗해 보이지만 약해서 한 번 깨지면 산산조각이 난다고. 셋째로 비교해서 나오는 우월감이다. 남보다 낫다는 느낌은 확실히 달콤하다. 그러나 이 달콤함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맛보면 자꾸 찾게 된다. 늘 누군가와 비교해야 하고 늘 위에 서야 안심이 된다. 문제는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올라가도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우월감을 통해 얻는 만족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다. 게다가 비교는 시기심을 낳고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세 가지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다산의 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남의 평가 대신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라. 남에게 보이는 모습 대신 자기에게 떳떳한 모습을 추구하라. 남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이렇게 기준점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면 세 가지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만 알면 길이 보인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보라.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가? 그렇다면 됐다. 체면에 얽매일 때 가식을 벗고 솔직해져 보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교하려 들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거두어 들여라.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남의 평가, 겉보이는 체면, 비교의 우월감. 이 셋은 달콤한 독약이니 멀리하라. 6장. 무게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라. 정약용 철학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깥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이 가르침은 유교의 오랜 전통인 수기치인 곧 자기를 닦은 뒤에 남을 다스린다는 원리를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다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바깥을 다스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서면 바깥 일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바깥을 잘 다스려도 결국 무너지기 때문이다.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정하다. 바깥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바깥 상황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진다. 남이 인정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남이 무시하면 위축된다. 이런 사람의 기분과 자존감은 전적으로 외부 조건에 달려 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마치 파도 위에 뜬 배와 같아서 바다가 잔잔하면 괜찮지만 풍랑이 일면 견디지 못한다. 다사는 이것을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라 보았다. 반면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린다. 물론 바깥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속상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근본을 뒤흔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의 기준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남이 인정하든 말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길을 묵묵히 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무게 중심을 안으로 옮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기준점이 없어서 자연히 바깥에서 기준을 찾게 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성공이라 정의하는 것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남의 기준으로 산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하다.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는 학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다운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세상의 잣대와는 다른 자기만의 잣대를 갖게 되었다. 그 잣대로 보면 벼슬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삶이다. 지금 그대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남이 칭찬하면 하늘을 날 듯하고 남이 비난하면 땅속으로 꺼지고 싶다면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조금씩 안으로 옮겨보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겠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안정과 평온으로 이끈다. 바깥의 풍랑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은 무게중심을 안으로 옮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바깥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안으로 옮겨라. 7장. 가장 강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기 길을 간다. 정약용은 강한 사람을 목소리 큰 사람이라 하지 않았다. 남을 이기는 사람도, 권력을 쥔 사람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다산이 말한 가장 강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다. 첫째,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둘째, 말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셋째, 인정받지 못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는 이것을 군자의 침묵이라 불렀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대화를 나누어야 존재감을 느끼며 관계 속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면 무너진다. 반면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다.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위대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능력 덕분이다. 말없이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말만 많고 실속 없는 사람이 넘쳐난다.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막상 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일에는 참견하면서 정작 자기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 말로는 대단한 포부를 밝히면서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 다사는 이런 부류를 경멸했다.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결과로 말할 뿐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스스로 완성하는 것이 낫다. 인정받지 못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덕목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노력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성과가 칭찬받기를 바라며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인정이 오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다사는 인정과 무관하게 옳은 일을 꿋꿋이 하라고 가르쳤다.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설령 영원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다산 자신이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 18년 유배 동안 그의 학문적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역적의 무리로 낙인 찍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책을 쓰고 아무도 가르침을 구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가 목민심서이고 경세유표이며 조선 후기 실학의 결정판이다. 만약 그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포기했다면 이 위대한 유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도 이런 강함을 기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활용하라.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라. 당장의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방향을 지켜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쉬운 길은 강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는 자만이 진정한 강함을 얻는다. 군자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강함의 표현이다. 진정 강한 자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8장 거리를 지키고 말수를 줄여라. 다사는 인간관계에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라. 과한 친밀함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고. 이 가르침은 얼핏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이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작은 마찰이 큰 갈등으로 번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과한 친밀함을 부추긴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경계 없이 섞이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다산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모든 것을 보여주면 신비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말하면 말의 무게가 떨어진다. 게다가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알려주지 않았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았어야 할 것을 보여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말수를 줄이라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이다. 다사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했다. 말을 많이 하면 생각이 얕아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또한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잘 지키는 사람을 믿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밀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게 있어 보이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말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힘들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사는 경고했다. 힘들 때 함부로 말하면 약점만 노출된다고. 그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어떤 이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겠지만 어떤 이는 속으로 깔보거나 그 약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의 편이 아니다. 힘든 것은 스스로 사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소수에게만 나누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까이 가려 하지 말라. 관계에도 동심원이 있어서 가장 안쪽에는 극소수의 진정한 친밀함이, 바깥으로 갈수록 적당한 거리의 관계가 자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계는 바깥원에 두어도 충분하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라. 많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리를 지키고 말수를 줄이면 처음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않으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다사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기에 유배 후에도 진정한 제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이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말을 아끼는 자가 신뢰를 얻는다. 9장 고독을 벌이 아닌 밭으로 삼아라. 다사는 고독을 벌이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밭이라고 했다. 이 말은 그의 유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외딴 땅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그에게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을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학문을 깊이 탐구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고독이 없었다면 목민심서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고 조용하면 견디지 못하며 잠깐의 여백도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고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 고독은 왜 마음을 키우는 밭인가? 밭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열매를 맺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고독은 생각의 씨앗을 심고 성찰로 가꾸어 지혜의 열매를 맺는 곳이다. 사람들 속에서 북적대며 살면 생각할 틈이 없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느라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천천히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활용해야 하는가? 첫째, 고독을 피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 둘째,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런 질문은 사람들 속에서는 하기 어렵다. 셋째, 고독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다사는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대도 고독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삼아라.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좋다. 고독 속에서 쌓은 것들이 나중에 그대를 차별화시킬 자산이 된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모두가 비슷비슷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얕은 관계, 얕은 생각, 얕은 삶을 살다가 끝난다. 반면 고독을 친구 삼는 사람은 점점 깊어진다. 생각이 깊어지고 성품이 깊어지며 삶이 깊어진다. 다산이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고독을 벌이 아닌 밭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대도 고독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밭이니 그 안에서 지혜의 열매를 거두어라. 10장.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지 말고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남에게 잘 보이려다 정작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지 말고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나로 살아라. 이것이 다산 철학의 결론이자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남의 눈에 비친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만들어낸 가면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다. 이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가면이 얼굴에 붙어버려서 벗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이다.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자기 가치관을 지키며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삶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하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사는 이 원칙대로 살았다. 유배지에서 그는 세상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히려 역적으로 낙인 찍혀 멸시와 무관심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방책을 구상했다. 당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이 그를 지탱했다. 그대도 이 길을 갈 수 있다. 오늘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는 습관을 조금씩 버려라. 결정을 내릴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따지지 말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먼저 물어라. 행동할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먼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 먼저 확인하라. 이렇게 기준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면 삶이 달라진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완전히 남의 눈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비율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남의 눈이 팔이고 내 마음이 이었다면 그 비율을 뒤집어라. 내 마음이 팔이고 남의 눈이 이가 되게 하라. 중심은 항상 내 안에 두되 바깥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다산이 가르친 균형 잡힌 삶이다.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남의 기대에 맞추어 연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다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남의 눈에 비친 나가 아닌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나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삶이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이며 진정 후회 없는 삶이다.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지 말고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나로 살아라.